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소통 방송. 네, 취업으로 가는 잡들어잡잡 잡스원원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반갑습니다. 두 분 오랜만이네요. 다 아무 말 없이 오라고. 반갑습니다. 들어와. 네, 오랜만에 해가지고. 잡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령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빵그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저희는 처음 뵀거든요. 네. 그래요? 뵌 적 있으세요? 아유, 저희는 뭐 자주 꽤 예. 뵙고요. 그래요? 저만 처음 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명성은 오랜만에 알고 있죠.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색만 소개해드리고 아유, 예. 직접 처음 저희는 봬요. 여기도 이전에 이렇게 방송도 계속 같이 하면서 예. 같이 근데 방송을 이렇게 자주 한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오늘 그런데 이렇게- 항상 알고 있었죠. 네, 그럼요. 그래요? 같이. 예. 제가 그때 연락도 드려 같이 차 한 잔도 하고 예. 그랬던 적 있죠. 그래서 벌써 시간 꽤 됐네 그것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네. 품위 있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항상 품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면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품위 있게 감사합니다. 말하는 방법. 예, 네, 아유.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스텔라 쌤이랑 네. 네, 볼빨간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도 오셨네요 오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 출연진이신 거 출연하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나와주세요. 네, 다음번에 또 뭐. 네. 이제 저희 인사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저는 오늘 코너부터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알잘 딱갈센터, 취업 알잘 딱갈센터라고 저는 연합뉴스TV 기상캐스터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먼저 하시죠.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 다른 영상에서는 또 노무 관련으로는 아는데요. 전 크게 두 가지 투잡을 합니다. 요즘 투잡 유행이죠, 요즘에. 오. 노무사 일도 하고요. 두 번째는 취업 컨설턴트 활동이에요. 저는 둘 중에는 취업 컨설턴트 활동 좀 더 좋아해요. 그래서 두 번째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은 취업 강사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저 이렇게 길게 소개해주시는 분 처음이에요. 예, 역시 품위가 있다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 코칭의 김태성입니다. 그리고 저도 반갑습니다. 투잡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강아지 종이 어떻게? 말티푸예요. 말티푸, 너무 이뻐요. 말티푸 너무 귀여워. 예. 제일 좋아하는. 제가 미용도 해요. 진짜요? 직접? 제가 해줘요. 너무 와, 귀엽겠다. 그거 아무나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예쁘게 해주세요. 아유 예쁘죠. 와,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역시 저희가 어제 함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선물이 9배로 많나요, 저희가? 드리기로 했거든요. 네. 오늘 SK 그래요?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다룰 거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들어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어제 선물을 좀 아껴둔 상태인데 네. 오늘 어떤 선물이 준비가 돼 있죠? 일단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식초 네. 이거 하고 다이어트 밀키트 함께 드립니다. 추석이라 아무래도 또 기름진 음식 많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쵸. 근데 추석 연휴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추석에 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일 하시느라 바쁘셨고 저도 좀 두 분 일한다고 다. 이렇게. 네. 그렇죠. 추석은 원래 일하는 날이에요. 추석 저는 예전에는 네. 항상 추석 설날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사람마다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뭐 열심히 하면 뭔가 무의식 속에서는 쉬는 날인데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 주에 항상 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같이 뭐 그렇게 합니다. 회식 다 안 가셨죠? 최재형님이 속나서 재미없어서. 진짜 저도 안 갔거든요. 부르지도 못 갔어요. 않았는데. 안 그러게. 불렀어요. 저희 셋 다 안 부른 거 네. 아니야? 뭐야. 뭐 저희 뭡니까? 예, 저희 손절하려고요. 네. 이 회식 때문에 삐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거든요. 네, 그 회식 누구 갔습니까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소식은 너구리 PD님이 우리 재영님을 되게 아껴가지고 재영님을 별도로 잘 챙겨주나 이런. 워낙 그게 개국 공신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소중한 분이시죠. 네, 그럼요.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저희 또 두 번째로 준비된 선물은 어떤 네, 거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 해커스가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 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여기 이제 우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과 그리고 스텔라 선생님이 같이 쓴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이라는 책도 같이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잘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거 소개만 드렸는데 직접 스텔라 쌤은 제가 뵌 적이 있는데 네. 처음 뵈가지고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아, 근데 드디어 네. 만나게 됐네요. 네, 저희 자주 나와주세요. 카톡에도 또 같이 얘기하고 예. 있는데 말씀도 잘 안. 네, 아이고 저 이게 항상 분위기를 막 깨다 보니까 제 말을 좀 줄이게. 아유 아니에요. 말씀 많이 아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일 네. 좋아하시는 별명? 제가 이제 있어요?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 호되게 당한 캐릭터거든요. 뭐예요? 별명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별명이 너무 좀 이게 전직 대통령 별명도 있었고, 네, 뭐 강아지 이름도 있었고, 이게 뭐 일본 매국노의 아들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매국노까지는 아니겠 매국노의 아들은 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제 게 있어가지고 빵근님이 또 몇 개 지어주셨어요. 그래요? 저도 MB가 MB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가바이트라는 얘기죠. 네, 메가바이트죠. 네. 그래서 재밌겠다. 용량이 크다. 댄디님의 개발자 지금 하다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네, MB 이제 댄디님 개발 잘하시러 가세요. 아시겠죠? 네. 우시는 거 아니죠? 네, 저도 여기서 생긴 별명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어떤 거? 저는 뭐가 있었죠? 가수였는데 닮았다 가수를. 이 큰일 납니다. 잘못 발언하면 큰일 납니다. 자, 남자분이셔서 남자 가수? 남자 누구죠? 뉴진스요? 아니, 그 댄디님 자꾸 그 이메가바이트. 개발 언어를 다른 데 쓰시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뉴진스 또 뭐죠? 강승우 맞아요. 저 강승우 섹스키스.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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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훈이 그렇네. 네. 야, 대박 넘어가시죠. 사건. 네. 요즘에 근데 요즘 분들은 잘 모르지 않아요? 잘 모르죠. 강성훈? 저도 사실 네. 몰라서. 그렇죠. 잘- 저는 워낙 잘 듣긴 했는데. 그 북한에 가서 공연을 했을 때 저도 여성 동무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렇구나. 워낙 예. 큐티보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성 동물은 네. 위로가 안 되죠? 네. 예, 위로할 마음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네, 아무튼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선물 준비했고요. 앞서 네. 말씀드렸지만 예. 어제 선물까지 더 많이 드릴 거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예. 좋아요, 구독까지 알림 네. 설정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오늘 썸네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2022년 하반기 SK 이노베이션 계열이죠. 신입사원 채용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오늘 또 이 SK 이노베이션에 계열이 추가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계열이 추가됐다. 이게 채용 공고를 보면 다들 의아할 거예요. SK 이노베이션 지원하려고 채용 공고를 딱 봤더니 이게 웬걸? 계열사가 너무 많아. 이게 뭐지? SK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게 아니었네? 그 공고가 아니었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K 이노베이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게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마치 삼성그룹, SK그룹처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채용 공고가 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있죠. 한 8개 계열사가 동시에 같이 떠요. 그러니까 9개 독립법인이 같이 뭉쳐져서 SK 이노베이션이라고도 또 계열로 묶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 지주사 SK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 안에 6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100% 지분 투자를 한. 거기에 대표적인 데가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그리고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인천석유화학, 그리고 SK 온, 그리고 어스온 이런 데가 있고 이제 지분을 일부만 투자한 데가 있어요. 2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대표적인 데가 루브리컨츠라는 데가 있고 IE 테크놀로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딱 들어왔는데 SK 계열 괜히 붙인 게 아니야. 그 계열 안에 계열사가 한 몇 개 동시에 채용 공고가 떴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너구리 PD님이 오늘 제가 딱 왔더니 틀리지 말라고 예. 계열사 이름 틀리지 계열사.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계열사 이유가 여기 이름이 있었네요. 네.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브랜드를 만들어준 회사가 있어요. 이름을 만들어준 회사가. 그래서 인터브랜드라는 회사가 여기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이름 하나하나를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센스가 있고 네. 또 SK 어스온, 어스라고 하면 지구에다가 뭐 이제 뭔가 한다 이런 뜻도 있고 와.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루브리컨츠 다 이름이 멋있죠 좀. 네. 좀 어렵기도 한데 예. 근데 사실 잘 따져 보면 하나하나가 그 사업부를 대표하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흥미롭다고 느껴집니다. 이 이름만 봐도 살짝 어떤 계열인지 추측이 그쵸. 되게 네. 이름을 잘 지었는데 예. 이 SK 이노베이션이랑 SK는 참 많은 좀 익숙한 계열이고 예. 그런 네.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계열사들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이 이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하긴 했지만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SK가 아까 이제 우리 태성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 SK 이노베이션이 SK 그룹에서 진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SK 이노베이션의 첫 시작은 SK 에너지라는 곳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를 정제하는 사업을 해요. 그게 이제 뭐 보통의 취업 준비생들은 기름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되게 이제 선망하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되게 안정적인 사업도 하면서 연봉도 높고 그러면서도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도 해나가고 뭐 그런 쪽이었는데, 근데 크게는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왜 지주사가 됐냐면 지금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네. 번째는 기름, 오일이죠. 그래서 오일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세상은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이 세상을 또 장악하고 있죠. SK이노베이션이 그 정확하게 두 개의 사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대표되는 오일, 석유 사업, 그리고 미래를 대표하고 있는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배터리 시장 사업 두 가지를 다 같이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지금 뭐 ESG라든지 전반적인 가치로 봤을 때 최고의 지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 밸류체인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셨듯이 노무사님이 말했듯이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정유, 석유화학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유 쪽은 수직 계열화라고 해가지고 그쵸. 우리가 전체를 다 하겠다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석유가 안 나는데 수입도부터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개발해볼까? 개발은. 개발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어스온이라는 회사가 나온 거야. 그래서 탐사하고 생산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천연가스 이런 거를 탐사, 개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이름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어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지구에서 딱 그렇죠. 끌어올리는 거죠. 맨트랙 그저 어디 예. 있는 그걸 끌어올리니까 어스에서 끌어올린 온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되게 멋있는. 예, 그런데 발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스는 어스. 어렵긴 해. 예, PH 발음해야 되잖아요. 얼돈. 예, 그거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지는 않지만 여기서 9개 나라에서 18개 광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탐사, 개발,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발했어. 그럼 이거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맡겼어? 다른 데 줄까? 아니, 우리가 하자. 우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느냐? SK 트레이딩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렇죠. 회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원유 수입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면 다시 수출하는 것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들여왔습니다. 이거 정제를 해야 돼. 정유를 해야 돼. 그거 누가 하느냐? SK 에너지. 정유사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휘발유, 경유, LPG, 아스팔트 등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 가지고 어디 그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인천 컴플렉스에서 이 공항공사하고 수도권 이쪽에 그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인천 석유화학, 네, 인천 SK 인천 석유화학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제품을 석유로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석유화학 제품으로 또 팔기도 해요. 그것을 만드는 데가 SK 지오센트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연결이 되구나. 일단 납타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납사라고도 하죠. 그걸 만들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올레핀이라든가 아로마틱, 폴리머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자제품 쓸 때도 여기 플라스틱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 원료들을 여기서 만들어내서 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윤활유, 윤활기유, 직 하면서 나오는 거 있죠. 루브리컨츠에서 이런 것들 만들어냅니다. 루브리컨츠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예요. 이쪽 분야에서. 그래서 이렇게 흐름으로 이해하면 되게 쉬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나머지 배터리 분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SK온. SK온이죠. SK온이 있는데 우리 그 SK온이 배터리를 완성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4대 요소가 있는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서 분리막을 만드는 데가 있어. 네. 이게 어디냐? IE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SK IE 테크놀로지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끼리 다 해먹자. 예, 충분히 여기서 잘 그러게요. 해먹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채용 공고 난 거 보고서 사실 좀 놀랐어요. SK 온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아, SK 온 어디 있지? 네. 지난번에 너무 많이 뽑았나? 라고 했더니만 내부적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 공고가 늦게 났어요, 여기만. 그렇죠. SK 온이 그래요? 따로 났어요. 어제 났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그 전에 났는데 어제 났어요. 이번엔 오. 석유, 뭐 정유, 네. 윤활기유 이쪽에만 이제 특화돼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 예. 네. 정말 진짜 다양하게
다양하고 많은 계열사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채용과 관련해서는 연봉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얼마나 많이 주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뭐 연봉에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앞질렀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그룹 내에서도 삼성전자가 있고 또 후자가 후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SK그룹에서 이 SK이노베이션은 어떤 위치예요? SK가 이제 그룹 가운데서 거의 뭐 탑 클래스죠. 사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사실 회사가 평가되는 뭐 크게 두 가지 지표가 있다고 한다면 네. 매출액 얼마나 우리 세일즈가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가공을 잘해서 얼마만큼 영업이익이 생성이 됐는가 두 네. 가지가 중요한데 매출액에서도 상당히 좋고 뭐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도 상당하게 이제 높은 위치였죠. 근데 사실은 한 5년 사이에 그 위상이 원래는 이제 SK텔레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거의 탑 클래스였는데 이제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나왔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워낙 또 영업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좋긴 한데 근데 그만큼 지금 SK 자체의 재계 순위가 엄청 높아졌다고 해요. 최근에 뭐 2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가 원래 1위였는데 이번 SK 그룹이 자체적으로 워낙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고 그 배터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그렇고 네. 그 재계 순위가 2위로 바뀌었을 정도로 상당하게 좀 크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캠퍼스 리크루팅이라든지 인사 담당자고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 사실 연봉도 중요하고 되게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채용의 TU가 얼마 정도 있는가. 그렇죠. 네, 채용의 TU가 결정될 때는 그 사업이 얼마만큼 확장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SK이노베이션의 이번 채용을 놓치면 안 되겠죠. 워낙 그 성장세가 크고 또 네. 그룹 자체도 성장하고 있고 SK는 이미 수시 채용을 한다고 공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채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정도면 많이 채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채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들 너무 네. 바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삼성 지금 끝났네요, 확실히. 삼성 끝났. 네. 아유 끝났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지원하는 분들이. 제가 여기 방송 고생했습니다.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 30분 단위로 쪼개면서 맞아. 학생들 코칭을 해주고 왔거든요. 오늘 와. 마감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거 안 넘어가요?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라. 어떡해.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쵸. 항상 미리 마감에, 내세요. 그렇죠. 미리 내세요. 인터넷 뭐 그치. 프로그램 폭주할 수 있으니까 미리 내세요 하지만 그게 만같지가 않잖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그게 심하면 거짓말까지 하겠어요. 우리 채용팀에서 맨날 거짓말을 했거든요. 어떡해요? 미리 내면 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애매하게 얘기해요. 가점 없거든요. 있을 수 있다. 예, 미리 낸다고 더 가점을 주지는 가점은 않지만 없죠. 우리 시스템이 폭발하거든. 맨날 마감 때쯤 되면은 그렇죠. 위험할 수 이게 있어요. 벅벅벅거린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보통 80%가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일찍 내야죠. 와. 예, 좀 미리 냈어요. 네. 어쨌든 수고했어요. 삼성 네, 지원하신 아유, 고생 분들은. 많으셨습니다. 이제 지원했으니까 이제 SK 빨리 들어오세요. 맞아요. 이제 막 노를 젓고 있는 예, 이제 지금 자, 끊임없이 채용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예, 네. 우리 SK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SK가 급여, 복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SK 하이닉스만 해도 삼성전자의 초봉, 대졸 초임 네. 연봉이 더 높았어요. 그렇죠. 예, 높았고 SK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름집이라고 하는 데는 워낙 높았어요.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이 계열도 SK 그룹 내에서 제법 인기가 있습니다. 그럼요. 꽤 인기가 있어요. 왜? 돈을 많이 주니까. 첫 번째. 맞아요. 그리고 또 한 영역은 배터리 사업 분야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망이 기업 뭐. 그렇죠. 그렇죠. 기업을 지원할 때 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지금 돈을 얼만큼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반도체와 더불어서 배터리 시장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SK 온 같은 경우에도 세계 5위, 6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까지 생산량을 6배에서 8배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러게요. 이렇게 많이 뽑는다, 돈도 많이 준다. 이렇게 보면은 SK 그룹 내에서도 위상이 대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도 꽤 괜찮은 곳이라 지금서부터 달려보십시다. 여기가 또 60년 된 회사 SK에너지 어떻게 보면은 초 전신이 이제 뭐 유공이란 말도 지금 나왔는데 네. 사실 되게 제조업의 정통적인 회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딱딱한 분위기가 아닐까 걱정하는데 여기는 또 그 자율 출퇴근 복장제 이런 것도 도입을 할 정도로 SK 이노베이션은 조직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꼭 써서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해보면 좋죠. 근데 하나가 제가 그 계열사가 지금 이름이 안 나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아닌데
SK 한 계열사에서 지금 블라인드를 도입을 시범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어디? 그래서 그 이름이 제 계열사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지금 그래요? 채용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출신 학교를 적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SK 이노베이션도 도입은 안 됐지만 네. 좀 뭐 괜찮게 채용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 GS가 좋잖아요. GS에도 칼텍스도 있고 네. 뭐 SK는 아니 번외긴 합니다만 GS 리테일이라는 곳에서는 예. MZ 세대가 채용 면접관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오.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며칠 예. 보니까. 예. 뭐 그런 와. 것들 보면 이제 대기업들도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을 좀 요즘에 많이 안 가고 스타트업을 가는 경우도 많죠. 그 네. 이유가 이제 조직적인 뭐 보수적인 문화라든지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우리 그 CJ 채용도 떴거든요. CJ 떴어요. 우리 네. 다음에 CJ 할까요? 근데 여기서 바로 결정해 주시죠. 출신이시니까. 근데 CJ. CJ도 일부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들 3년 차 이내 친구들이 들어와서 면접을 1차적으로 봐요. 그렇게도 합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이 대세인 것 같아요. 네, SK도 도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호두랑님이 저 혼자 웃지 말라고 하는데 재영님이 까만 옷 입으면 목만 떠다닌다고. 근데 여기 진짜 새투랑이 까매가지고 그렇죠. 밝은색 옷 입고 오셔야 돼요. 네, 그럼 됐죠. 다음번에는. 아우 여기가 이제 네. SK 이노베이션이 SK 그룹에서 되게 탑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계열사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좀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SK는 워낙 또 요즘에 유망한 곳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SK텔레콤이라는 것도 좋고, 뭐 SK가스, 특히 많은 분들 좀 혼용하시는 게 SK가스랑 ENS가 SK 이노베이션 계열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쪽에 유사한 계열사긴 하지만 다른 계열사라서 다른 수시 채용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텔링크라고 하는 곳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채용할 때 이제 매력적인 계열사도 중요하지만 매력적인 계열사들은 역시나 또 그만큼 인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지역적으로도 좀 고려를 하라고 해요. 서울에 있는 곳 말고 뭐 지방에 있는 곳들도 내가 여력이 된다면 뭐 그런 곳들은 확실하게 경쟁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에서 채용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곳들은 SK 계열사에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도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거 외에도 나의 가능성적인 거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을 안으로 네. 굽는. 잘 되나 CJ.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SK온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운이 진짜요? 최고죠. 예, SK온. 오. 왜? 많이 뽑으니까. 그렇죠.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라고 말씀드려요. 와, 또 몰리겠네요. 예. 몰려도 그래도 많이 뽑아요. 경쟁률은 그래도 해라. 낮을 거다.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는 지금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예를 들어 SK만 하더라도 계열사 수가 수십 개가 되거든요. 네.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지금 5대 그룹 중에 그 90개예요 계열사가. 네.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 수시 채용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삼성처럼 오늘 마감된 삼성처럼 네, 1년에 마감됐어요. 하반기 한 번, 상반기 한 번 지원하는 게 아니고 SK도 뜨는 것마다 수시 채용은 다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다 기업 분석을 좀 잘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되 SK는 오늘 저희가 다룰 거지만 항목이 거의 유사해요.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그래서 좀 마스터 자기소개서만 만들어 두시면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좀 편의성을 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많이 지원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그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해보면 네. 정유, 석유 이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아까 노사님이 얘기했듯이 네. 과거의 산업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도 네. 전기차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고 이동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주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보세요. 정유, 석유 이런 데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 운동 좋아하세요? 혹시 운동? 그럼요. 농구 해보셨어요? 그럼요. 예, 농구에서 피봇이라는 용어 네, 쓰잖아요. 한 발을 중심적으로 놓고 바꿔 도는 나가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죠? 한 발을 그러니까 두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네. 중심 그 핵심 역량을 두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조금 더 밝은 시장이 열려 있는 곳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가. 그 노력을 하는 데에서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런 회사는
저는 돈을 많이 주더라도 조금 생각해보자라는 진짜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백마탄 억만장자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대기업인데 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이 금방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금방.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기업들은 저희가 지금 뭐 따로 우리가 언론에 찾아보기 힘들어서 그렇지 네. 알게 모르게 또 뭐 권고 사직 같은 거라든지 아. 희망퇴직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기업은 아무래도 우리 공공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사업 정리도 빨리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눈여겨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무거나 선택할 게 아니네요. 네, 은행 확실히. 같은 데도 보면은 사실 지금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내부 인력에 대한 그런 그 이슈들이 상당히 많고 점포의 네. 통폐합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또 뉴스 기사 말고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노사 쪽의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뭔가 어느 그 정유 비밀이 있는 것 그치, 같죠? 정유 쪽에서 뭔가 상담이 오는 것 맞아. 같아. 나만 이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이게 참 이게 저도 하다 보면은 어디 계열사 딱 얘기하기 어렵지만 예. 맞는 거예요. 이게 대기업들이 다 자문이 이 사람을 해고해야 된다, 이 부서를 없애야 예. 된다,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를 예. 뉴스 기사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 것들이 네, 그런 거 보면 이게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금방 또 사업이 정체되면 예. 안 좋을 수 있고 또 여기가 이 기름집이요 예전에는 거의 영업이익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주가가 그 쉘 석유의 그 등락에 따라서 막 적자도 엄청 심하거든요. 그 등락이 되게 심한 사업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SK도 결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차를 보더라도 네. 전기차가 10대 중에 한 대도 없지만 지금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저도 다음 차는 전기차를 사고 싶거든요. 진짜요? 저는 지금 네. 차를 고민하는데 전기차 사야 아, 돼요? 지금 이 시기에? 한번 타보셨나요, 전기차? 택시만 타봤어요. 아, 타보면은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일단은 시동이 건지 안 걸린지 모르죠. 혹시 너무 차는 조용하고. 다음에 전기차 가세요? 저도 전기차 사고 그럼요. 싶어요. 정말요? 전기차가 승차감이 완전 그냥 넘사벽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한창 차를 고민할 때 아직은 사지 마라라는 네. 얘기도 있고 네. 지금 지원을 과도기다. 많이 해줄 때 사라. 그렇죠. 아직은 환경이 물론 좋긴 하지만 예. 네.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예.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전기차가 충전에 그 아직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맞아요. 그런데 네. 뭐 그럼에도 그 전기차가 한 5년 이상 탈 거라면 충분히 괜찮죠. 사실. 오빠 차. 너무 최고죠. 웃기네. 예, 오빠 차가 최고죠.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네. 조용하더라고요. 오는지도 모르게. 저는 사실 지금 차가 하이브리드예요. 그죠, 네, 그렇다 조용하잖아요. 보니까 전기로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솔린을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전기로 간 느낌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했다 보니까 네.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 가더라고요. 그 제주도에 가면 네. 전기차 렌트할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타다 보면 전기차를 확실히 매력을 느낄 수 오.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전기차가 너무 조용해서 일부러 어느 약간의 소음은 넣은 거다. 네. 그렇죠. 너무 드라이빙 그게 없으니까. 또 감성이. 음. 맞아요. 이제 재미를 찾게 될 거예요, 차에서. 아, 차쌤을 위한 직캠을 만들었다고 보셨어요? 저도 그때 끝나고 봐야겠네요. 아까 탁구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채용 그래서 몇 명 뽑아요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전에 먼저 이번 SK 이노베이션 계열 신입사원 채용을 좀 모집 분야 특징을 간단하게 짚고 나서 몇 명을 뽑는지를 네. 짚어볼게요. 이번 채용 특징, 어떻게? 예, 특징은 아까 이제 우리가 공채로 한다는 점. 네. 그래서 공채라고 하면 이제 한 번에 계열사가 그룹으로 모여서 왜냐면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공채라는 게 남다른 거죠, 사실 요즘에는.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채용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영역 능력이기 때문에 최소 100명 단위 이상일 거라고 보여지고 네. 혹시 이 부분은 근데 우리 채용 설계하셨던 우리 태문 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영역 능력일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몇 명이 가늠이 어렵잖아요. 그쵸.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늠 좀 해야 될지. 아, 이거는 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지금 맞아, 알기 힘들죠. 예, 세 자릿수를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 네. 자릿수면은 100명서부터 999명인데 아, 너무 그걸 어떻게 크죠. 합니까? 그게 인사팀 내부에서도 담당자 말고는 대외비잖아요. 그게. 예, 절대 알려줄 수가 네, 없죠. 그리고 중요한 왜 또 못 알려주느냐면 네.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비즈니스가 급변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500명 뽑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음. 결국은 200명 뽑고 끝날 때도 있고 아니면 1000명으로 999명으로 아. 끝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최근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 현대모비스 왜요? 면접 당일날 취소. 아 그래요. 예. 이번에 우리 사업 구조
뭐 어떤 그 조직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음.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욕 먹었잖아요. 아, 그런 건 큰 문제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용 시작할 때 그 달라지네요, 인원수대로 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 아. 그리고 000명 하면은 만약에 800명 이러면 뽑았을 거야. 000이라고 하는 것은 예, 500명 이하라는 얘기겠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500명 이하에서 우리가 봐야겠네요. 네.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인문계 TO는 또 많이 없다고 또 봐야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요번에 채용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제가 하나하나를 다 살펴봤었거든요. 오. 요번에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채용 회사하고 직무하고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지난번 인문계 직무가 예, 맞죠. 지난번에 34개였었는데 왜 61개, 62개 직무 직무가 많네요. 예. 그래서 어디서 늘어났나 집중적으로 보니까 네.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사업개발 직무라고. 정말요? 예, 사업개발, 경영지원 이쪽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이공계뿐만 아니라 꼭 봐야겠네요. 예, 꼭 오, 보셔야 될 것 너무 같아요. 좋아요. 네.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희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제 박사는 예전에는 경력직으로만 뽑았었는데 이번에는 네. 박사급도 일부 계열사에 이 신입 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오.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네.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아. 그 이번에 바뀐 거는 그 정도이고 공통적인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SK온 같은 경우에는 해외도 갈 각오를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 오. 길은 열려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 아까 6배에서 8배 막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어요. 없죠, 그럼요. 아. 어디다 짓느냐? 미국에도 네. 크게 하나 짓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헝가리, 동유럽 쪽. SK온 예, 세계 이쪽으로 지금 많이 좋은데? 짓죠. 예, 좋아요? 네. 그거 좋아하는 주재원 사람들도 근무 많죠. 좋죠. 네. 예. 네. 그래서 헝가리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SK가 워낙 그 면접이 복잡하다는 거 그 정도일 거예요. 여기 면접이 보니까 영어 복잡하구나. 면접이 있더라고요. 면접에서. 네, 아까 얼핏 그게 봤는데 영어 면접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재원 여부를 네. 면접에서 좀 보겠죠 아마. 저희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다뤄볼 거니까요. 나가지 네.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과거든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아까 계열사 설명을 해주실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문과 채용이 좀 늘었다라는 음. 얘기는 너무 반가운 그럼요. 소식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문과분들이 이런 곳 자기소개서 쓰기가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그쵸. 지원 동기 같은 게 사실 그 쓰기가 어렵죠. 경험이 이쪽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 그래서. 계열사를 네. 이해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렵거든요. 음. 문과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SK 이노베이션 계열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좀 샅샅이 살펴볼 건데 채용 진행 방식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채용은 SK는 뭐 특별할 게 없이 그냥 우리나라 대기업의 전통적인 채용 방식이다 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서류 전형하고요. 두 번째는 SKCT라는 필기 시험 검증을 하죠. 네. SK 그래서 온라인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되 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필기 시험 이후에는 면접 전형이 진행되는데 SK는 면접 전형의 이름도 좀 독특합니다. 뭐 폐기 면접이라는 것도 있고요. 회기 면접. 네, 공통 영역 면접, 뭐 직무 영역 면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어 회화 면접. 거기서 1차 면접을 합격하면 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 이사 면접 또 임원 면접으로 가게 돼요. 그다음 최종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합격을 하게 되는 구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다를 건 없지만 면접에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특히 그 전에 SK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상당히 길어요. 일단 문항도 길고 쓰기가 이제 복잡하니까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우리 채용 설계하신 태영 쌤하고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지원서 접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이노베이션 계열 대부분은 25일 일요일 22시까지예요. 근데 SKO는 10월 3일까지예요. 10월 오늘이 4일. 좀 다르죠. 22시도 조금 그죠? 특이하네. 22시도 특이하죠? 네. 왜 그랬을까요? 누구도 모르죠. 아, 그리고 뭔가 답이 있는 줄 알았네. SKCT하고 면접하고 요번에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온라인. 예, 코로나가 지금 좀 다시 무서우니까. 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예전에 이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한 시즌 내에서도 바뀌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삼성처럼 현장으로 불러. 그리고 다른 방에서 거기서 온라인으로 하는 온라인으로. 경우. 이렇게 그랬었는데 앞으로 네. 요번에는 지난 시즌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 아예 각자 장소를 정해서 해라. 이렇게 했었어요. 예전에는 이 온라인 SKCT 네. 이거를 세종대에서
불러가지고 막 장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러면서 네. 했었는데 번거롭잖아요. 그쵸. 온라인으로 하라 그랬어요. 음. 예,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킹 챌린지 같은 채용 사라졌나요?라고 물으시는데 그게 안 보이네요. 네, 최근에 어. 몇 년, 5년 전에는 보였는데 요즘 안 보이네. 사라진 예. 것 같아요. 맞죠? 예, 수시 각 채용하면서. 기업에서 그런 네.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우리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와서 마치 오디션 보듯이 그렇죠, 한번 오디션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공간상의 제약, 코로나 네.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뽑는 직무 자체도 뭐냐면 바이킹 챌린지나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어디서 많이 했느냐면 고객 접점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 B2C 기업들. 예, 그런 쪽에서 많이 했는데 네. 그쪽이 이제 채용이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비즈니스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 이제 좀 나아지겠죠? 그렇겠죠. 네. CJ도 뭐 여담으로 뭐 보고합시다 이런 전형이 예,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었죠. 그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또 폐지가 아무래도 예. 모여서 같이 하는 것들은 네. 지금 예. 다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그거 내가 만든 작품 중에 최고 자랑하고 싶은 거였는데 아, 그래요? 그거 진짜 진짜요? 좋은 전형이에요. 예. 네. 아, 처음에 영업 대상으로만 만들었다가 네. 그거 처음에 1박 2일로 했어요. 아. 1박 2일로 하다가 와. 전 계열사로 이제 확장시키면서 전 계열사를 1박 2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와. 축약을 시켜서 했었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합숙 면접 이런 게 전혀 없네요, 맞죠? 없었죠. 그런 것들이 그 맞아요. 많았어요.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SK가 합숙 면접 했었던 있었죠. 데거든요. 아. 1박 2일 버스 재우면서 타고 막 어디 가가지고 그죠? 연수원에서 막 레고 맞추라고 네. 하고 도미노 쌓게 하고 막 그게 이랬었는데 전혀 없어졌죠. 없어졌죠. 예. 와, 이 조금씩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예. 채용 방식이 바뀌고 효율적으로 있거든요. 빨리빨리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니즈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코로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1박 2일은 사실은 그러니까 합숙은 힘들죠. 힘들죠. 네, 계속 힘들어요. 긴장하고 있어야 될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중간에 팀- 재밌어요. 아. 왜냐하면 그게 덫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열심히 막 뭐 시킨 다음에 저녁에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 또 소믈리에 불러가지고 그런 강의도 시켜주고 한 잔씩 먹게 하고 와. 마시고 치즈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확 가르쳐. 애들 취하거든. 기분 좋거든. 그럴 때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와, 거기서 또 무서워. 담 넣는 애들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분명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긴장하고 면접을 대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포장을 벗기지를 못하는 평가가 거야. 안 되는 거지. 맞아요. 포장을 벗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압박을 해서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 방심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맞아. 예. 진짜 떨어지고. 중간에 예. 긴장 풀면 망하는 것 같아요. 그죠? 긴장 풀면 안 돼요. 집 갈 때까지. 그럼요. 예. 와. 그 저희가 딱 얼핏 들었을 때 좀 음. 복잡한 것 같은데 선유 네. 전용부터 좀 볼게요. 음. 아무래도 자소서 네. 빼놓을 수가 없죠. 1번 자소서부터 좀 보면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SK 하이닉스 8월에 진행됐던 자소서와 동일하다. 음. 1번부터 좀 짚어볼까요? 똑같아요. 똑같다. 똑같죠. 예. 아예 똑같죠. 예. 몇 년간 똑같죠 지금 우리가. 몇 년간 똑같다. 예. 뭐 그러니까 그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노베이션 계열도 그렇고요.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는 일단은 다 본다예요. 다 본다. 예. 모든 사람 그걸 다 보는데 사업 부문별 직무별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요. 평가하고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을 뽑느냐가 아니라 인재상과 직무 역량이라고 우리가 말해 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평가물을 딱 뽑아 놓고 그것을 막 가지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AI하고 사람이 동시에 봅니다. 네. AI가 본 결과, 사람이 본 결과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우. 그래서 얼만큼 신뢰도가 높은가라는 것을 보고 아직은 AI를 전적으로 믿고 그것을 그 않죠. 결과를 가지고 따르지는 않지만 계속 보고 참고를 충분히 있는데 하는 거죠. 제법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를 이제 전적으로 믿을 수도 있는 그 시점이 그렇겠네요.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럼 AI가 보면 다르게 보느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결과가 비슷하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재상 직무 역량 그거 뽑아놓고 그거 가지고 평가 항목 만들어 놓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SK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인재상에서 얘기하는 거 아까 폐기 얘기했는데 우리 폐기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폐기는 상세하게 내용을 보면 창의, 혁신, 도전 열정을 폐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자소서에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쵸. 도전 열정, 창의, 혁신을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를 들어보면 소통 협업이라는 것을 또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인재상에서.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소서 항목을 보세요. 질문 항목을 보세요. 답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 네, 1번 한번 보세요. 1번 네, 뭐예요? 1번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또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오가 1번 문항이거든요. 예, 알겠죠? 음. 평가 항목 중에 뭘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폐기.
패기 안에서 도전 열정을 그렇죠. 얘기를 도전 하는 열정이 거죠. 그럼요. 예, 그거 쓰라는 얘기예요. 예, 그거 어떻게 쓰느냐? 제가 그 하이닉스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맞아요. 같았는데, 친절하다. 예, 친절하다, 참 친절하다. 지금 하나만 읽어줬지만 밑에 어떻게 쓰라까지 다 얘기해줬잖아요. 키워드가 다 맞아요. 있죠. 예, 맞죠? 그대로 쓰십시오. 네. 예, 그럼 도전 어떤 사람은 도전과 객기를 구분을 못하고 쓰는 사람이 있어. 객기 객기가 있어. 조심해야 되는데. 예, 객기 부리면서 나 도전적이야라고 하는 네. 친구가 있는데 객기와 도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웠어.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너한테 그걸 설명해 주지 못하면 객기 부리지 마라고 우리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목표 세우고 네. 달성하기 위해서 아득바득 이갈면서 끝까지 해냈던 거 포기하지 그쵸. 않고 네. 그 내용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항상 그 질문 4가지를 보면 항상 경험 사례를 기술하세요라고 네. 또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경험 일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경험을 쓰라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합니다. 이거는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 일화를 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소재를 좀 선정하는 걸 말씀드리자면 네. 그 아까 태성 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패기, 도전 이런 거를 소재를 선정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한 10명 중에 한 4명, 5분 정도는 공부한 걸 좀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격증을 취득했다 네. 또는 편입을 했다. 또는 영어 점수를 취득했다. 저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대외 변수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챌린징한 환경에서 했던 것들을 쓰는 게 좀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꼭 팀플이 아니더라도 네. 내가 뭔가 인턴을 하는 과정 중에서 또는 어떤 공모전 꼭 수상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회사에서의 도전은요 사실은 공부하면서 도전하지 않고요. 항상 그 안에서는 뭐 다른 팀의 어떤 이견을 맞이할 수도 있고 갈등을 맞이할 수도 있고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항상 도전에서의 변수는 외부 변수들이 항상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라는 변수는 사실 내가 통제 가능한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네. 조금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태용 쌤이 이제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간단히 팁을 좀 말씀드리면 목표액이나 하면 어쨌든 되게 구체적으로 좀 써야 된다. 그 수치가 들어가거나 뭐 기간에 대한 제시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스타 방식을 알고 있죠. 스타 방식, 그 상황에 대한 설명, 뭐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설명, 그 상황에 대한 액션 그리고 리절트인데요. 저는 스타 방식도 저는 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스타 방식을 쓸 거면 액션을 한 3번 정도 소위 실패했다가 도전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도전했다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끝끝내 한 번 더 도전했다. 포기를 안 하고 도전해서 끝끝내 이뤘다. 네. 이 정도 에피소드를 조금 각색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중에서 그 정도로 한 경험이 네. 없잖아요. 이제 거기서 좀 딜레마가 사실 발생을 하기도 해요. 예.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도 써야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진실되게 그냥 그렇게 도전 안 했던 거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코칭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요? 네. 찾아보자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찾아보자. 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얘기를 듣다 보면 있죠, 한 맞죠. 90% 정도는 있어요. 있어요, 맞아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못 끄집어내는 그렇게 부분이에요.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경우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뭐 프로젝트 학교에서 했던 거 아니고 이렇게 일상적인 것이었는데요라고 해도 그거 괜찮다. 그렇죠. 그것에서 끌어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끌어내주죠.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경험이 여러분들이 했던 소재들이 네. 그렇게 뭐 다양하거나 정말 독특한 소재 별로 없어요. 다 그쵸.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들이 했던 소재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제 경험의 퀄리티보다는 그 안에서의 내가 얼마나 고분분투했는지 그래서 내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소위 존버를 했는가 뭐 이런 네. 정도를 잘 보여주는 게 첫 번째 항목의 키워드가 되겠죠. 예. 그 백마탄 억만장자님이 잡초 같은 정신이구먼이라고 썼는데요. 일단 깜짝 놀랐어요. SK의 네. 채용팀을 제가 예전에 네, 이제 좋아요.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잡초형 인간을 뽑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오, 제대로 딱 실제 파악을 보셨네.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제일 파악하셨네. 맞아요. 예, 발 피고 일어나고 발 피고 일어나고 이런 사람을 맞아요.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고 일어나는 잡초 예. 같은. 네. 예. 저희가 SK 하이닉스 자소서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그 괄호에 있는 그대로 내가 모르겠으면 괄호에 알려준 대로만 써라 이런 아유, 얘기를 그대로 했었잖아요. 쓰세요. 그대로. 네, 지금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 괄호에서 알려준 그 순서 그대로 조금씩만 언급을 해도 아까 그렇죠. 그렇죠. 분량을 채울 수 있잖아요. 여기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네. 대충 보지 마세요. 여기 1번에도 보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 막 이런 거 그쵸. 자발적으로 하나 키워드 적어놓고 최고 수준 적어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은 도전의 점수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자발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높은 목표였어. 이거는 점수를 충분히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려운 과제를 줬어. 음. 그런데 내가 그걸 애써서 해냈어. 이거는 충분한 점수를 주지 못할 거예요. 자발적인 게 아니니까. 예, 스스로 했던 거예요. 네. 제발 그대로 써라. 빵금님이 얘기하시는데. 저 롯데 나와가지고 제가 롯데 호텔 롯데 인사팀 그 경험이 있거든요. 네. 같이 말씀드려 보면 롯데는 지금 원래는 채용을 되게 성대하게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B2C 기업이다 보니까 채용도 사실 크고 규모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제 안 나오죠. 왜냐하면 수시 채용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열사가 근데 소리 소문 없이 90개 계열사에서 계속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공채가 오히려 더 어려운 공고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채만 기다리는데 사실 채용 공고들은 3월, 9월 외에도 상당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대기업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공채 외 기간들도 잘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겠죠. 네. 그럼 두 번째 항목으로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항목 말고 저희 아까 영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영어 면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영어 면접 저는 이제 영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 안 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라는 것 때문에 토익이 900점이 됐어도 사실 영어를 잘한다고 느끼는 경우 거의 다르잖아요.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예로 우리 SK도 그렇지만 외국계 기업들은 거의 경쟁률이 많이 낮아요, 대기업들보다. 좋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네. 왜냐하면 영어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전형은 상대평가 전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고 영어 면접을 열심히 잘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다른 뉘앙스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도 영어 면접을 잘 준비하는 게 좋고 자, 영어 면접에 대한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외워야겠죠. 뭐 1분 자기소개라든지 자신의 장점에 대한 설명, 뭐 지원 동기에 대한 것들 그렇죠. 그 정도 외우고 나머지는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해외대 졸업장 아니면은 그렇게 네. 플루언트하게 하는 분들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 많이 네.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특히나 이공계 분들은 자신 있게 해야 되고 왜냐면 이공계 분들은 특히나 잘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분들 영어 갑자기 네. 너구리님이 영어 영어 잘하세요? 영어 못하죠. 저는 항상 이제 예. 네, 저는 맨체스터 영어로 대화로. 그거 하겠어요. 네. 시험 보러 가야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태훈 쌤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채용 설계에서 영어라는 관점이 예. 저 네이티브를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예. 영어를 통해서 패기를 불테리어? 불테리어 저 발음 잘 틀린 것 같은데 맞나요 저거? 테리어. 예. 아니 근데 이게 예. 상대평가라고 해도 사실 예. 요즘 영어 잘하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원해라라고 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난 좀 부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영어 걱정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직무마다 계열사마다 좀 달라요. 영어가 많이 필요한 데들이 있고요. 전혀 필요 없는 데들이 있어. 설비 엔지니어를 뽑는데 네. 내가 영어를 언제 쓸 건데? 그러면은 이 친구들한테 묻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기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이 정도 이상이면은 나중에 어떻게든 해내겠지. 몸짓 발짓이라도 해내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 이상이면은 나머지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패스 올 페일 정도로 예, 볼 그 수 정도라고 있네요.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페일하는 사람들은 나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오. 그럼 정말 잘하는 사람들 가점을 좀 줄 수도. 그거는 그 일반 뭐 설비 엔지니어에서 막 오픽이 A에리아 무의미합니다. 내 해외 영업 아니면 거기서는 그 확실히 중요하네. 그게 스태프서들 필요한 부서에서는 그렇죠. 가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기준만 넘으면은 다 똑같다. 예, 오픽 기준으로 IL이든 AL이든 똑같다. 하지만 영어를 자주 써야 되는 곳은 높을수록 좋다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자 SK 이노베이션만 해도 보세요. 80%가 이공계에서 쓸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전 뭐야? 전 암투 모르겠는데요. 플러팅 저분들 진원? 같이 외국인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저는 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콩글리시 영어 같은데. 네. 바디 오마이갓. 글로벌 방송으로 네. 그 저도 예. 영어를 하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예. 보면은 잘하는 분들 너무 좋지만 좀
뭐랄까 소심하게 예. 자신감 없이 하는 것보다 못해도 그럼요. 문법이 다 네, 틀려도 그럼요. 그냥 자신 있게 말하면 예. 거기에서 가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중요해요.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하죠. 네. 맞아요. 자신감이에요. 영어는. 그래서 틀리더라도 내가 예. 잘 몰라도 네, 특히 영어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면접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한 어쨌든 면접 준비 기간이 이제 인적성에 합격하면 일주일 정도는 주거든요. 네, 그래서 부족한 경우엔 일주일. 계속 이제 말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뇌에 있는 생각을 혀로 갖다 붙여야 된다. 그래서 뭐 영어로 계속 이제 해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상대 평가니까 그쵸. 괜찮습니다. 예. 자신감이에요. 영어는. 다만 그건 맞아요. 있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영업이라든지 딱 봐도 여기는 영어를 주로 쓰는 직무다. 근데 거기다가 대고 오늘 어째 제 팁을 갖고 선생님이 그냥 아무 때나 해도 괜찮다 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쵸. 그런 솔직하게. 곳들은 정말 중요한 네. 곳인데 근데 이제 국내 영업이라 써 있거나 이런 쪽들은 이제 기준점이 조금 낮다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너무 내가 나중에 한번 제가 영어 하는 거 들려드릴게요. 자신감이 막 올라갈 거예요. 제가 외국계 기업 11년 있었거든요. 그렇죠. IBM 계시죠. 예, 11년 있었는데요. 제 발음 들어보면은 저 식민지 쪽에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얻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거의 뭐 영어 지금 영어 방송도 아니고 다국어 방송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눈에 딱 안 들어. 맞는지 틀리는지도 가늠이 안 됩니다 지금. 맞아요. 요즘에는 네. 토익도 다들 점수가 너무 높고. 토익 안 봐요. 보지 마세요. 제발 좀. 어. 나 이러면 저희 학원에서 많이 혼나는데. 네. 예, 토익 안 봅니다. 대기업들. 일반 토익 사기업들은. 그러니까 공기업 네. 준비하거나 아니면 금융 쪽 준비할 사람들은 봐야 되겠지만 네. 일반 사기업에서는 95% 정도는 토익 점수를 넣는 난 자체도 없고요. 어. 제가 이거 실제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토익 점수 그 대기업 30대 기업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네. 있어요. 그 지원자가 아니라 합격자를 기준으로 토익 평균 점수가 몇 점인가라고 했는데 인문계, 이공계 합쳐서 토익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일까요? 850? 850? 더 낫나요? 700점 초반이었어요. 아, 진짜요? 710이 안 됐었어요. 오. 매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인문계하고 이공계 합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공계 인문계는 좀 더 600점 높을 수도 있고 이공계 예. 낮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 봅니다. 토익. 제가 그 사람 뽑아놓고 토익 만점자들한테 영어 회의를 시키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 보고서 바로 폐지시키고. 근데 국내 저는 이게 기업들과. 진짜 맞다고 봐요. 그죠? 다들 아시겠지만 토익은 영어 실력이랑 살짝 기술이죠. 성이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말하기 점수가 중요한 거죠. 말하기 예. 점수는. 어, 네. 기술이죠. 근데 아직도 토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 사람들이 나 어떡하지? 해커스 토익이 있구나. 우리 지원사인데. 오늘 미안해요. 네. 해커스 토익 화이팅입니다. 안 계시니까. 네, 토익 그래도 스피킹 토익을 있잖아요. 보는 네. 곳이 아직 많아요. 어디에 있어요? 방송사는 보더라고요. 아, 방송사. 그러니까 방송사, 공공기관, 금융권, 공기업. 공공보기에서 네. 해커스 맞아요. 토익 많이 사서 보세요. 필요한 곳은 봐야지만 아닌 곳들은 빨리빨리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보는지 안 보는지를 좀 네. 파악을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가 나왔어? 영어. 네. 예. 그러면 저희 이제 자소서는 예. 문항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네. 예. 그럼 유의할 점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문항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러면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웅 쌤, 저희 SK 보면요. 네. 첫 번째 그 1번 도전 경험 쓰라라고 예. 하는데 밑에 추가적으로 더 기술하라고 또 예. 있잖아요. 거기를 필수로 써야 되는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필수는 아니죠. 예. 예. 더 쓰고 싶으면 쓰세요. 네, 그냥 놔두면은 예. 불이익이 없는지 뭐 이런 불이익은 것들. 없습니다. 아, 오. 대신 첫 번째 것만 정성스럽게 첫 쓰시고 번째 평가목에 충분히 점수를 받았으면 됐죠. 뭐. 아. 그 두 번째 걸 또 쓴다고 크게 이제 가점이 있진 않을 수 예,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근데 내가 내 사례를 보여준 것 자체가 도전 열정에 좀 밋밋하게 보여졌던 것 같아. 그러면 강한 거 하나가 없다면 약한 거 두 개로 함께 또 보여줄 수 플러스를 있는, 해줄 수는 보완을 있다.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는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점은 그런 점이었고 네. 그다음 SK는 보시다시피 항목이 경험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게요. 인문계 네. 분들한테 뭐 우리 사업이 어떤지 또는 우리 에너지 사업이 어떤 부분에 뭐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 많이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경험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네.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적성 검사 같은 네. 경우는 어때요?
적성 검사요. 예, 준비하세요. 뭐 어쩌겠어요. 적성 검사 준비해라. 공부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적성 검사는요 물리적으로 시간 투입하는 게 정답이에요. 아. 사실은 그냥 이게 팁이라는 것보다 예. 딱 열심히 그 문제집 한 10권, 저는 12권 정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붙습니까? 물어보면 12번 정도 반복하면 그때도 어렵다고 하는데 붙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려워요. 양적으로 좀 많이 풀어야 되는 거죠. 네, 적성 검사는 그거예요. 그 수능 점수 높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해야죠. 열심히 많이 하고 해야죠. 시간에 투자해라.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뭐 실행 역량, 인지 역량, 심층 역량 있다고 하는데 SKCT 어려워요. 아까 전에 우리 재영님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SKCT 어렵거든요.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그나마 이제 많이 풀어야 우리 태영 쌤 말씀처럼 조금 더 높아지는 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적성 검사 부분은 그렇고 이제 인성 검사 부분도 있거든요. 이 안에 네. 심층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할 게 없어요. 이거는 반대야.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서 있는 대로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거 찍어 내려가야 돼요. 시간이 남아야 그렇죠. 돼. 궁금한 게 네. 학생 중에 딱 보면은 되게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도 네. 되게 내향적인 성향이 예. 강하고 예. 또 약간 그러면서도 좀 뭔가 그 차분하지 못하고 예. 이런 분들은 딱 네. 봐도 이제 잘 못할 것 같은 분들이 아.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본인이 아닌 모습으로 외향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찍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러면 탈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라. 예, 솔직하게. 본인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막 너무 내향적이고 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솔직히 하면 안 뽑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걱정을 하잖아요. 해요. 그런데 네. 그것을 외향적으로 보이기 위한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떨어질 예. 확률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해라. 네. 그럼 그 부분에서 보는 건 뭐예요? 앞뒤의 일치성인 거예요? 제가 이걸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탈락 사유 1번 자기 기만형 인간, 2번 자기 자기 과대형 인간. 자기 이렇게 해서 떨어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거네. 네. 있는 그대로 숨겼어요. 중요하다. 되게 중요한데요. 예, 탈락 사유가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을 숨기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그렇죠. 하는 AI 게 인성 검사에서도 그래요. 자기 무슨 왜곡인 뭐 이렇게 나와요. 와, 외국인. 예, 왜곡. 말이 센데. 외국인. 외국인.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죠. 네. 이제 한 1분 네.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좀 최대한 많이 다뤄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좀 열심히 그 이번에도 기업 분석도 놓치지 잘하고 말고. 낮춘 것 같아요. 맞죠? 네, 잘 준비를 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면접 가지고 또 방송하면 되죠. 네, 좋습니다. 대학 일단 외국인. 서류에 대해서 좀 다뤄봤으니까요. 오늘 두 분께서 선물 네. 받아가실 분들 좀 골라주세요. 저 이거 자주 오셨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호두호랑님 호두랑님,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그래요? 같은데. 저는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호다랑님 아까 전에 제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렸다고 맞아요. 했는데요.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호두랑님 죄송하고 호두랑님께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골라주세요. 호두랑님 그리고 곰돌이 돌보미님 곰돌이 네, 돌보니. 영어를 네. 제가 좀 잘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돼서 제가 영어를 말씀 못 드리는데 아, 네. 영어를 제일 잘하셨습니다. 나중에 영어로 대화 한번 하시죠.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언제 인사드리는지 아세요? 내일 인사요? 오후 네. 5시. 5시입니다. 아. 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땡큐. 땡큐. Thank you. See 이 정도는 you again. 해줘야지. See you again. 영어로 나중에 감사합니다. 다시 봅시다. 감사합니다.